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0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432명으로 이 중에 신규 격리 해제자는 339명이며 현재 4,455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1명, 그리고 어제는 사망자가 5명 발생하였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16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 연령 분포로 보면 60대 이상이 40.2%, 469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7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39명이며 비수도권이 276명으로 수도권보다도 많습니다. 감염 경로별로 볼 때는 미분류가 14명, 그리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관련된 종교 모임 관련자가 11명입니다. 예,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모셨고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숫자가 지금 조금씩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숫자로는 136명으로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제는 주말 효과 때문에 네. 5,300명 정도 진단인데 어제는 14,781명이니까 거의 3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감염률도 많이 떨어져서 양성률이 0.92%라 상당히 희망적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이 20% 정도의 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원 불명 환자들이 아직도 줄고 있지 않고요. 또 다양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새로 시작을 돼서 광주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콜센터, 또 법회, 성당에선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성당에서도 나온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지금 좀 심각해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이 절과 성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서울시가 일단 대면 법회, 대면 미사도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요. 몇 명 이하로 떨어져야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1차 목표는 두 자릿수겠죠. 예. 100명 이하가 되는 것이 2단계이니까 50명 이하까지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주말까지 며칠 남지를 않았기 네. 때문에 지금 이 8월 30일 날 이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 50명까지 바로 줄기는 어려운 것이 대규모 이렇게 확산이 한번 되면은 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목표는 100명 이하인데 이것이 과연 그럼 다음 주에 잘 유지가 될 것이냐는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서 과연 이번 달 말까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또 추석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느냐. 지금이 뭐 기로에 선 시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주일 더 연장한다면 정말 힘든 사람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생길 겁니다. 혹시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주말쯤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방역 면에서만 보면은 완화하는 것은 모험이죠. 예. 즉 50명에서 100명 사이이지만 너무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고 자꾸 새로운 집단 발생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2.5단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주말 정도쯤 됐을 때 뭐 50명에서 한 100명 사이라고 그러면은 이번 금요일 날은 아마 완화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강조를 많이 하고 우리 국민 전체 국민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시민들한테 강조하면서 좀 더 강화된 방역이긴 하지만 일단 9시 넘어 취식 금지 같은 것들은 좀 풀어야 될 것으로 예. 봅니다. 그런데 최수영 네. 평론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민들 협조를 잘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50명 이하로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100명대를 유지한다면 이번에 안 풀면 그다음에도 100명대 유지하면 계속 못 푼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뭔가 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부로서는 2.5단계만을 과연 계속 고집할 것이냐 어떤 본원적인 아마 그 고민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실물 경제가 받는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백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방역 차원에서야 더 엄격하게 더 적용하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겨우 숨통을 트자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저는 조금 더 정부가 좀 기술적으로 좀 푸는 방법들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병관리청이 오늘 또 이제 새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12일 날. 12일 날. 그러니까 오늘 예.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 네, 돼가지고 새로 출범하는데 저는 그런 만큼 좀 그런 데 대한 이제 앞으로 전문성들을 좀 더 가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연구와 전문성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단계별 방역 단계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를 좀 세밀하게 검토하는 좀 저도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 압박해서 봉쇄하는 것만이 사실은 이제 뭐 감염 경로를 막는 데는 좋겠지만 과연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병관리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일단 질병관리청장에는 정은경 본부장이 그렇죠. 네. 임명이 됐는데 돼야지요? 그렇죠. 뭐 저는 뭐 당연히 뭐 예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분이 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연속성 측면, 전문성 측면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방역에 대한 어떤 일관성 측면에서도 정은경 본부장이 굉장히 저는 초대 청장으로서 상당히 시금석도 쌓을 뿐더러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많은 경험들과 이런 어떤 자산들을 앞으로 질병관리청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팬데믹 시대를 방어하는데 천병으로 쓸 수 있도록 아주 예. 하는 저는 아주 수장으로서는 매우 적절한 분이다 예. 생각합니다. 교수님, 미국의 CDC죠. 질병예방통제센터. 그것과 우리 질병관리청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글쎄요, 그 너무나 규모가 달라서요. 미국은 CDC가 있고 FDA가 있고 그다음에 NIH라는 국립보건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이 다르고 예. 또 그 안에도 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NIH도 그렇고 이 기본적으로는 공공의료의 개념이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공의료도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CDC라는 개념하고 우리 질병관리본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우리는 지금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국립보건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질병에 관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국립보건원이라서 예. 사실은 조금 더 질병관리본부 보건원, 국립보건원 이 규모를 키울 필요는 있어 보이고 또 국립보건원인 경우, 보건연구원인 경우에 있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감염병에 대해서 특화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립보건원에 지금 학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역량을 더 키워주고 사람 인적 자원도 더 충원하는 이런 방향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잘 만든 것 같죠? 이건 잘한 부분이고 특히 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사를 청 단위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付出巨大努力，取得抗击新冠肺炎疫情斗争重大战略成果。 예, 시진핑 주석이 표현은 종식 선언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응으로 전 세계 수천만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 발표대로라면 3주간 중국 본토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수님, 믿을만 합니까? 중국의 이 여러 가지 통계는 지금까지 다 믿을만하지가 좀 못했습니다. 또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이 통계 자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좀 벌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상황만을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에서 3주간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는 있었거든요. 예. 이것을 확진자와 따로 했어요. 그런데 무증상 감염자라는 분들이 그럼 전염력이 없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입국한 무증상 감염자들이 확진된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안에 환자가 없다고 볼 수는 환자라기보다 확진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실제 중국 공산당 당국에서는 아마 자신이 있는 방역에 자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억 명이라는 학생들이 등교를 한다는 것은 방역에 자신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종식 선언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은 또 어디선가 생겨도 봉쇄해서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네. 지금 사실 WHO도 정치적인 정보는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한 속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건 대단히 이제 중국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한 저는 아주 적극적인 이제 행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선언을 하면서 유공자 표창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중난산이라든가 중국 이 방역 체계에 굉장히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표창을 했는데 이에 앞서서 어저께 중국 정부가 발간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위험 및 돌발 사태 대비에 대한 논술집이다라는 예. 그 책인데 이게 2012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중국의 위험을 어떻게 우리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잘 막아냈는가 이 얘기는 결국 전염병 대처 지도력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걸 했습니다. 어제 책을 내고 오늘 이걸 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미중이 긴장 관계를 예.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정부는 대놓고 이거는 중국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끝났다. 예.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모범적인 국가니까 우리 걸 받든지 말든지 해라. 아주 저는 대담하고도 아주 그 광폭적인 행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둘러싸고 세계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중국 정부의 또 하나의 그 중앙 집권적인 특성이 또 발현된 시진핑 리더십의 전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중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러시아에서 맨 먼저 백신 개발했다고 하고 미국도 대선 전에 백신 내놓는다고 하고 시진핑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승리라는 이제 깃발을 흔들면서 내부 결속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다는 예. 메시지를 주면서 그러니까 이 이른바 중국몽이라고 그러죠. 1대1로 이 중국몽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이 리더십을 더 발현하는 이런 기회로 삼겠는데 과연 지금 백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중국 정부 통계 투명성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까지 방역 체계에 대한 어떤 정말 과학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계적인 믿음은 또 정말 그것은 중국 정부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질지 예. 저는 좀 의문스럽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난번에 러시아가 스푸트니크라고 이름 붙인 백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아직 그 임상시험 3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믿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보면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앞다퉈서 수입하고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맨 먼저 맞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이 백신의 효능, 즉 효과나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을 먼저 해줬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러시아 거라도 일단은 가져오겠다,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중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시노팜이라든지 시노백 같은 것들이 지금 삼상을 해야만 되는데 일반 인민들한테, 중국으로 보면 인민이죠. 이 일반 시민들한테 일단 접종을 시켜놓고 보면서 효과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백신을 가지고서 그 회사들은 만들기 때문에 효과만 있다면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영국, 뭐 유럽 모든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이 너무 이 스텝을 뛰어넘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유효성 효과 또는 안전성 이런 것이 맞춰놓은 후에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시간을 무시하고 지금 한다는 것이 너무 우려스럽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크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가능한 한 방역이 된다면은 좀 더 기다려서 그것들의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효과의 지속성,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우리는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 생명과 관계된 거니까요. 예, 끝으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일단 맞춤형 지급으로 결정이 됐지요. 관련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큽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최수영 교수께서는 이른바 전면 지원, 선별 지원 중에서 어떤 입장이셨나요? 저는 이제까지 계속 선별 지원해야 된다고 앞서서 뉴스아이디어 출연했을 때도 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맞춤 지원 잘했다고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야 다 지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난 총선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 4차 추경 아닙니까? 1961년 만에 59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것들을 하는 데다가 사실은 지금 4차 추경이다 보니까 또 이게 앞으로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또 할 수도 있는 또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맞춤형 이른바 이번 핀셋형 그래서 어떤 타겟으로 해가지고 12개 종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선별 지원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말 시리에 빠지지 않고 그나마 작은 어떤 이것이 종잣돈이 되어가지고 재계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정보 역할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여론조사 봐도 모두 다 줘야 된다 또는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그렇죠. 팽팽했죠. 전면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많았죠. 왜냐하면 받으면은 그래도 지금 사실은 모두가 어렵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만큼 보다가 좀 줄어든 거고 못 사는 사람은 그게 더 사실 현실적으로 체감이 힘든 건데 어쨌든 모든 게 많아.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일리가 있다.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의견에도 힘을 실어 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지금 재정 여건이 내년에 560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4차 추경은 전부 100% 국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저는 이른바 이런 팬데믹 상황을 놓고 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예산에서의 세입세출을 줄여서 구조조정을 해서 내보낸 거지만 이번은 100% 국채라면은 앞으로 내년도 전 예산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짜야 된다. 그래서 불효불급한 건 줄이고 최대한 이런 복지나 어떤 이제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게 정부 정책에서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하셨으니까요. 일부에 나온 패널들께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모두 다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득실이 어떨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한 분은 이런 게 많다. 또 한 분은 뭐 반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 득실 어떤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득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재명 지사는 어젠다의 힘을 압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 되는 정치인들은 어젠다로 승부를, 그러니까 의제로 승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을 본인의 의제로 갖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이것은 이재명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라는 것들이 확실히 각인된 이번에 앞선 일종의 상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 게임에서는 게임이라고 제가 표현하기 뭐하지만 이번 어쨌든 논쟁에서는 저는 실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은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본인 브랜드를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서 이재명 지사는 뒤로 물러선 듯 해 보이지만 상당한 대중에게 각인 효과를 남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어젠다 측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만한 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이른바 친문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진영으로 놓고 보면 정말 가까운 친문 세력이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한 기사도 봤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아무래도 좀 이제 이른바 표현이 그러지 정치권 용어로 이삭줍기라고 하는데 예. 그런 이제 본인의 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종의 전략적 고려도 일부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가장 포인트는 이런 어떤 그 대중에게 소구력이 높은 아주 뜨거운 이슈, 휘발성이 높은 이슈들은 선점해 가려는 이재명 특유의 브랜드를 아주 이번에 각인시키는 거는 아주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론조사 말씀 주셨는데 전국 이 팽팽한데 오히려 조금 더 앞섰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여권에서 이런 논쟁들이 사실은 여권이 이번에 오히려 전 국민 지급보다도 남는 굉장히 그 효과적인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남는 장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제가 평가를 합니다. 예. 교수님, 그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나왔다. 그리고 이제 판매가 됐다. 그러면 코로나 종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나왔다 할지라도 대량 생산해서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지금 75억쯤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전 국민한테 일정 부분 접종시키는 데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집단이 면역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뭔가 해결책이 보일 것이지 접종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염려가 되는 게 이제 독감입니다.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구별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은 증상으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진단법을 빨리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진단법을 개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독감인 경우에는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전 국민들이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백신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것이고 빨리 진단을 해서 타미프루라는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독감을 빨리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독감 접종은 필수다. 예, 올해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네. 3천만 도주 정도 확보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꼭 독감 접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